네. 마플 찾아보세요. 마플 여기도 재밌는 거 많아요. 그냥 쑥 훑어보시면 아 이런 데가 있네 하고 아실 수 있어요. 대번에. 그러면 머리를 좀 이렇게 그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그리고 오늘의 주요 콘텐츠예요. 그 왜 웹사이트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일단 수수료가 없었어. 말하자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플랫폼 크몽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면 말하자면 그 가게에 세를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소속이 돼 있는 거죠. 소속사. 직장을 다닌다고 한번 해볼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좋은 점은 뭐 이렇게 좀 모든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고, 나쁜 점은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려. 수수료를 일단 내죠. 수수료 얼마씩 떼가잖아요. 월세처럼. 근데 그 수수료가 꽤 세요. 크몬 같은 경우는 20%거든요. 거기다 부가세는 또 따로 해요.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스마트 스토어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계속 뭔가를 판매하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내가 입점해서 하는 거고, 저는 아예 그보다 더 큰 개념의 내가 나만의 사업을 꾸리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왜냐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책을 써서 그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거든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하기에. 근데 아무튼 수수료 크몬 같은 경우는 20%대가요. 그리고 그 부가세는 또 따로 또 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만 원을 팔면 저한테는 뭐 한 7만 8천 원?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예요. 나중에 20% 플러스 알파를 떼이는 거죠. 굉장히 큰 거예요. 50만 원짜리 뭔가 서비스를 큰 거를 팔았다. 그러면 한 38만 원, 37만 원 이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50만 원 팔면 30만 원 후반대를 받는다. 이런 게 쌓이면 무시하지 못해요. 네, 자사몰 카페24 네. 저는 뭐 꼭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다음 왜 웹사이트냐? 두 번째 이유. 진짜 브랜딩을 할 수 있어요. 브랜드. 그리고 팬을 모집을 할 수 있어요. 내 팬층.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찜하기 이런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아탈 분들이 많이 있고, 진짜 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내가 소속돼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뭔가 그 팬을 모집하고 막 이런 게 힘들어요. 개인정보도 잘 못 받잖아.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인데 날 찜했어요? 그럼 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웹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브랜딩하고 팬을 모집하고 그들하고 직접 연락을 하고 뭐 뉴스레터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중에. 그리고 막말로 네이버가 어느 날 바꿔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뭐 고객 뭐 이런 거 다 초기화 시킬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럼 당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네이버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내가 뭐 재밌는 서비스를 했는데 어느 날 네이버에서 자체 서비스를 냈어요. 나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이렇게 새 들어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가격 경쟁 프레임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거. 그러면 이 가격 비교가 돼요. 그 플랫폼 안에서. 하지만 내 웹사이트는요. 가격을 상대적으로 가격에 노출되지 않아요. 왜냐? 일단 뭔가 광고든 검색이든 혹은 추천이든 통해서 내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내 웹사이트의 그 퍼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깔때기. 다른 생각은 못하게 내가 그 플로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은
딴 데는 3,000원인데 이거는 왜 5,000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긴 하겠지만 거의 못하게 그렇게 플로우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은 내 그 어망에 딱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논리와 뭔가 막 그걸로 다른 데로 못 나가게 하면 거기서 바로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 구매가 마음에 들면 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이버에 있으면 네이버에 하다 보면 또 다른 가격이 막 뜨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 경쟁으로밖에 몰릴 수 없어요. 가격 경쟁을 심하게 하게 되면 어떤 카테고리든 간에요, 차별점은 크게 없는데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면 결국에는 큰 업체만 살아남아요. 작은 업체는 뭐 살 수가 없고, 특히 우리 같이 뭔가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가격 경쟁에 휘둘려선 절대 안 돼요. 가격 경쟁이 무의미하거나 가격 경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면 그 가격 경쟁이라는 프레임에서 살짝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내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플랫폼에 휩쓸리지 않아도 돼요. 어느 날 네이버가 야, 다 비켜, 내가 그냥 네이버에서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거거든요. 우리 고객 데이터라도 줘. 그러면 야, 니네 처음에 입점할 때 사인한 거 기억 안 나? 약관?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다 네이버 거야. 너는 그냥 들어와서 판매하는 애였어. 저리 가. 좀 심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플랫폼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착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이익 집단이고 언제 내 뒤통수를 틀지 모르는 거예요. 쿠팡도 마찬가지고. 쿠팡이나 11번가 판매해 보신 분은, 저는 위탁 판매를 해봤잖아요. 얼마나 판매자들을 그 갑질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다음 다섯 번째, 트렌드에 맞는 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11번가나 어디에 뭐 입점해서 팔면 거기에 여러분의 그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려요. 왜냐? 경쟁 그 플랫폼이거든요. 홈페이지 만들려면 카페24가 나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카페24가 상당히 그 잘 돼 있고 큰 데인데요. 일단 전 경험이 없어요. 카페24는 거기서 홈페이지만 샀는데, 홈페이지 제작하기에는 전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리드 페이지나 윅스 같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긁어다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은 워드프레스로 가야 된다. 결국에는 워드프레스, 전 지구에 존재하는 웹사이트 중에 40%인가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워드프레스가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 잠시만요, 크게 해야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트렌드에 맞는 툴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피드를 내가 올리고 싶어요. 내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잖아요. 당연히 요새 소셜미디어 얼마나 그런데. 아니면 내 트위터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뭐 네이버에서 그걸 해줄 것 같느냐? 절대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웹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뭐 요새는 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네 그 API라고 하죠. 그 다 오픈해요. 공개해요. 그럼 거기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내 웹페이지 아래에 내 그 인스타그램 피드가 쭉 항상 올라오게 최신 자동으로 연동돼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 소개자료 발송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메일하고 이름을 딱 등록만 하면, 로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면 그 즉시 내가 준비한 어떤 PDF 파일을 보내준다든지 메뉴판 같은 거. 그러면 가격을 미리 노출을 안 하면서 궁금하시다면 뭐 이거 누르시면 바로 가격표를 보내드립니다. 30초 안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가 내 가격을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경쟁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자유로운 툴을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내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웹페이지를 하면, 웹사이트, 홈페이지. 그죠. 카페24가 아마 이런 게 좀 잘 안 될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워드프레스에 비하면 좀 일단 홈페이지를 카페24를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좀 답답하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러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어요. 카페24.co.kr 가보시면 도대체 뭐가 뭔지 막 이렇게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왜 웹사이트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웹사이트에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웹사이트. 네. 그리고 일단은 뭐 퍼넬이라고 하죠. 퍼넬, 우리 깔때기.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할 거냐. 그거를 또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나중에 퍼넬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깔때기 이론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서 뭐 마케팅 전문가 마자형입니다. 마자일남이 마케팅 잘하는 남자입니다. 뭐 이러는 분들의 글을 보시기보다는 신문 기사 위주로 보시면 좀 괜찮은 설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뭐 퍼넬 마케팅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조금 더 아실 수 있고, 좀 외국 자료가 좀 더 튼실하니까. 그래서 퍼넬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뭐예요? 상세 페이지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세를 얻은 거죠. 셋방살이. 하지만 이거는 내 집이다. 웹페이지는 내 집이고 내 마당이고, 우리 집에 띵동 초인벨을 누른 순간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다 할 수 있다. 네. 민주님 요새 진심으로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계신가 봐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시간 채팅, 배너 광고, 뭐 이런 거 막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은. 이런 것들을 워드프레스나 웹페이지에서는 항상 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요. 하지만 네이버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직접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최신 툴들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시면 꼭 성공하셔야죠. 그리고 6번째, 왜 웹사이트를 해야 되느냐? 반영구적이다. 반영구적. 그러니까 한번 도메인, 예를 들어서 제 마자카닷컴 있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마자카닷컴을 이라는 공간에 가시면 거기 일단 들어간 이상 저를 알게 되고 제 소셜미디어를 알게 되고 뭐 뉴스레터도 구독하게 되고, 아무튼 저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물론 호감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오시겠지만, 그 마자카닷컴은 제 공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도 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는 네이버가 어느 날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하지만 마자카닷컴은 제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그래서 도메인은 반영구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다른 쿠팡 이런 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료를 팔다가 더 좋은 게 생겨서 막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료를 팔았어요. 반려묘. 그러다가 반려묘의 병원 혹은 반려묘 뭐 산책 서비스 그런 게 있다면, 또 반려묘 뭐 놀아주기 케어 서비스
이런 거를 확장할 수 있느냐? 못해요. 계속 고양이 사료만 팔아야 돼요. 하지만 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있다. 메뉴를 하나 추가하면서 뭐 서비스를 추가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이메일을 남길 수 있게 해서 폼을 또 한다거나 고양이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피드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면서 상품에서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죠. 그거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고양이 커뮤니티로 더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다. 새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결국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똑같은 사람한테 100원 팔던 거를 200원 팔자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비즈니스의 아주 기본적인 그거거든요. 때문에 스케일을 키우려면 스케일을 키워야지 사업이 진짜 성공하는 건데 스케일을 키우려면 결국에는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5, 6, 7 번째 웹사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SEO 하죠.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에요. 이제 검색 마케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SEO를 웹페이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까 뭐 고양이 반려묘 해볼게요. 반려묘 뭐뭐뭐뭐 파는 곳 이렇게 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무수히 많은 데가 검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의 그 쇼핑몰이 검색이 될 거예요. 아마 그냥 그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여러분의 반려묘 사이트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내가 SEO 마케팅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내 그 홈페이지가 딱 뜰 수가 있는 거죠. 구글의 로직 자체가 그래요. 광고를 제대로 쓸 수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버에다 돈을 내고 광고를 하라고 엄청 푸시를 해요. 그 입점 점주들한테. 하지만 네이버가 광고가 효율이 되게 좋지 못하고요. 비싸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웹사이트가 있으면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구글, 인스타그램 뭐 어디든 다 배너 막 광고를 실을 수가 있고 그 배너를 클릭하면 내 홈페이지로 오게 할 수가 있죠. 소비자가 뭔가를 클릭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되면 좋을까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됐다면 어떨까요? 그 차이죠. 홈페이지로 네이버로 가면 거기서 뭐 딴 것도 막 비교하게 되고 더 싼 거 찾게 되지만 내 웹페이지로 온 이상 웹페이지를 아예 끄기 전까지는 내가 설계한 세계 안에서 내가 설계한 로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만들려면 돈 많이 들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민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해야죠. 누군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약간의 유료 서비스 구매한다 해도 30만 원 안에 도메인까지 다 살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민주닷컴 이런 거 사신 다음에 홈페이지 만드는 거기 유료 서비스 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딱딱딱딱 해서 만들고 그다음 뭐 광고 만들어서 돌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3단계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는 나오네요. 바로 2-4 내가 직접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된다. 제가 해놨죠. 요즘 세상에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어렵다라는 게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하는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